최근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12.3인치 크기의 투명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투과율이 무려 87%로 자신들의 제품이 월드클래스라 자화자찬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이 엄청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올해부터 대량 생산할 것이라 밝혔지만 사실 재팬 디스플레이의 발표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미 압도적인 격차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투명 OLED 화면의 투과율이 40%이고 일반 유리의 투과율이 최대 60%가 조금 넘는데 재팬 디스플레이는 자신들의 제품이 일반 유리보다 훨씬 더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세계 언론 자유지수 69위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일본인들을 제외하면 재팬 디스플레이의 신기술 발표 자체를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팬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블러핑, 뻥튀기, 오버액션을 했을까요? 단순히 너무 잘나가는 한국의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얄미워서 자존심 한번 내세워 보려고 그랬다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 주겠지만 조금 더 수상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마이너스 2조 5천억 원, 2019년에도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으로 파산을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독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재팬 디스플레이에 2조 8천억 원 넘게 투자하며 아이폰에 사용되는 LCD 디스플레이도 대부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만든 제품을 채택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재팬 디스플레이의 전직 회계 임원이 유령 회사와의 가짜 거래를 회계장부에 조작한 뒤 5억 7,800만엔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임원이 최근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서 회계에 개입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말이 그려질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 생산 공장을 애플과 샤프에 매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샤프도 지난 2016년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조립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에 팔렸는데 이번에도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가 대만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즉 재팬 디스플레이가 무리해서 신기술을 발표한 것이 자신들의 공장이 매각되기 전에 몸값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했던 속셈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샤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수하는 것이 수익에 미칠 영향과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라올지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밝혔고 니케이는 이번 매각 가격을 800억엔에서 900억엔 하나로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넘어간 일본의 샤프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반도체 사업부를 한미일 컨소시엄에 팔고 PC 사업부는 대만에 팔아버린 일본의 도시바, 한국이라는 산을 넘지 못한 일본의 파나소닉도 결국 적자만 기록하다 최근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 한국이 싹쓸이하는 바람에 4년 동안 한 건의 수주도 기록하지 못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LNG 사업은 완전히 철수, 그리고 이번에 재팬 디스플레이까지 불과 최근 몇 년 동안 이 많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려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개체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영 경기가 열리는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수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오픈 워터 수영 경기와 철인 3종 경기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테스트 경기에서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수온은 새벽 5시에 30.5도였습니다. 이는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상한선인 31도를 간신히 넘기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0시로 예정된 경기가 오전 7시로 3시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높은 수온에 대한 우려는 올림픽 야외 수영 경기를 새벽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 오픈워터 대표팀 코치 캐서린 케이스는 AP통신에 마라톤 선수가 더위로 쓰러지면 충격과 타박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야외 수영 선수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는 더 치명적일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가 안전하지 않게 진행되거나 수영 경기를 취소 또는 축소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수온이 29.45도만 넘어도 모든 미국 수영 선수들이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대 올림픽 수영에서 무려 231개의 금메달을 딴 국가로 수영 선수들과 코치진이 11,000명에 달합니다. 수영은 또한 육상 다음으로 메달 숫자가 많고 올림픽에서 그만큼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도쿄올림픽 수영에 불참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외 수영이 진행돼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은 줄곧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기준치를 넘어선 대장균 수치와 악취가 심하게 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런 항의에도 국제수영연맹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픈 워터나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쿄올림픽 수영에서 미국 국기를 못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폭염에 대한 공포는 되자 일본은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모자를 내놓았습니다. 도쿄 행사 진행위원들의 피서 대책으로 모자형 양산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햇빛 가림용 천으로 모자를 만들어 열과 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촌스럽다, 부끄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쿄올림픽에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뿐만 아니라 성어봉송 출발지로 지정된 제2빌리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NN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월 말 측정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의 308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고 때보다 1775배나 높은 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재조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했고 긴급 제어을 실시했지만 위험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 도쿄올림픽 성화 첫 주자는 2011년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에서 일본 여자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시작부터 피폭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도쿄올림픽은 폭염뿐만 아니라 방사능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 이야기에 진저리를 냅니다. 도대체 IOC, 정부, 아베 모두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외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한 소리만 들리니 어지럽고 짜증만 나는 상황에 이른 거죠. 또 아베가 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베가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말에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7월 24일에 개최할 것을 말했다고도 하고 예선이 뒤죽박죽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최가 안 된다면 연기를 할 것이라고 한 말이라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도 이런저런 해석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연기하든지 개최를 하든지 완전 취소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헛소리를 제일 많이 하기로 선두 경쟁을 하는 아소다로가 도쿄올림픽은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1940년 도쿄올림픽도 전쟁 때문에 일본이 개최를 반납했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일본을 포함한 서방이 보이콧했다 라고 참의원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일본 국민들이 화병이 나서 불이 붙었는데 신나게 부채질하는 거죠. 이 와중에 아사히 신문이 특정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림픽 티켓의 약관에 당 법인은 도쿄 2020 티켓 규약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티켓 구입비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 티켓은 농구 수영 경기는 최고 10만 8천엔 약 126만원, 야구는 최고 6만 7천엔 약 78만 5천원, 육상 경기는 최고 13만엔 약 152만원이며 개회식은 최고 30만엔 약 351만원, 폐회식은 최고 22만엔 약 258만원의 가격입니다. 이러한 일반 티켓 외에도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패키지와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응원 티켓 등도 판매했습니다. 총 780만 장 티켓을 판매해서 820억엔 약 9,604억 원의 수입을 얻었죠. 일본 국민들은 가족들이 함께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몇백만 원씩을 이미 지불한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항의가 잇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수습을 한다고 한 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지 일단 무마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기사에 대해 일본의 또 다른 언론사들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직위원회로서는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개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만일 중지되었을 때 티켓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약관을 준수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불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횡설수설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은 아베나 조직위원회나 똑같네요. 일본 국민들은 이 어려운 때 몇백만 원이 그냥 눈앞에서 날아가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민주적이기를 원하는 화끈한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서 살다가는 당장 병 걸릴 것 같습니다.